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간만에 오늘은 게스트 없이 박남매끼리 둘이서 찐한 대화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박남매 팟캐스트. 팟캐스트. 네, 오늘의 주제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는 법인데요. 이제 저희 영상을 계속 봐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둘이 굉장히 생각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 막댕이들 중에서도 이 비슷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댓글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이제 보통 우리처럼 이제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 생각을 좀 멈추고 싶어요. 생각을 좀 줄이는 방법 없을까요? 안 할 수 없을까요?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과연 우리가 생각을 멈춰야만 하는가? 아니, 멈출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네, 이제 오프닝 질문으로 들어가 볼 건데, 스스로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고 느끼는가? 사실 이 질문을 딱 받으면은 좀 생각이 많은 사람이 뭔데? 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긴 해요. 근데 제가 물어보는 방향은 어떤 부분에서든지 생각이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생각 많은 사람이라고 했을 때 보통 우리가 떠오르는 좀 고민거리가 많고 걱정이 너무 많은 그런 사람이 하는 생각이 될 수도 있고 미래를 향한 그런 사유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근데 뭐가 됐든 이렇게 되게 간단한 예시로 구분을 하자면 멍을 때릴 때 정말 멍을 때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멍 때릴 때 멍을 안 때리세요? 네, 저는 수많은 생각을 하죠. 멍 때리는 게 저는 생각하는 시간인 줄 알았어요. 아, 그러면 그러니까 만약에 생각하지 말고 멍을 때려보세요라고 하면은 뭐 생각하지 말아야지. 근데 생각을 안 하는 게 어떤 거지? 생각을 안 할 수가 있나? 다른 사람들은 생각 안 하면서 멍 때린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명상이나 요가를 안 해보셨나? 그 명상도 생각을 비우는 명상은 저와 맞지 않아요. 그거는 그 분홍색 코끼리 같아요. 분홍색 코끼리 떠올리지 마 하면 계속 더 떠올려지듯이. 그건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그러니까요. 거니까. 생각을 하지 마라, 생각을 비워라 하는 류의 명상이나 요가는 저와 맞지 않고 아예 그게 저는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말 생각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는 멍은 참 잘 때리는데 생각 없이 흘러가고 나의 가장 좋아하는 것 두 가지가 바다와 노을인데 나는 그걸 볼 때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아. 그냥 거기에 앉아서 그냥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파도 소리 이런 걸 참 좋아하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생각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런 것 같아. 나는 어쨌든 통제된 인생을 항상 살아왔고 내가 예측할 수 없는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큰 그런 민감도가 굉장히 높은 어떤 그걸 이제 TJ적 성향이라고 하기는 하던데 굉장히 그게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나의 현재 상황보다 항상 한 스텝 앞을 먼저 생각하려고 하는 거야. 나에게 있어서 생각은 항상 좀 그런 영역이죠. 내가 먼저 예측을 해서 보험을 먼저 만들어 놓는 거지. 그래야 내가 손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근데 사실 어렸을 때는 그런 거 하나하나에 되게 영향을 민감하게 받았는데 좀 크면서는 최대한 나와 이 생각과 감정을 최대한 좀 떨어뜨리려는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까지는 그냥 그 상황에 맞는 해결책이 찾아지면서 그냥 눈을 감았다 떴더니 내가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 같고 요즘 들어서 하는 좀 어떤 것들은 좀 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내가 좀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거를 내가 좀 나랑 구별을 지어서 좀 객관적으로 독립적으로 관조적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또 많이 하고는 있긴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방법론에 대해서. 지금 오빠가 한 말이 뭔가 내가 예상하기로는 우리 오늘 전체 토크의 주제처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 많다는 거를 광범위하게 잡아놓은 이유가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부정적인 쪽으로 우리가 생각이 되는데 그런 생각 과잉을 어떻게 우리가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좀 습득을 한 케이스들인데 그럴 때는 우리가 이 생각 많은 사람에서 벗어나기보다는 생각 많은 사람으로서 우리한테 더 이득이 될 수 있게끔 우리가 바꿔보자 하는 것이 이 오늘의 주제가 될 것 같아서 이제 그런 팁들을 조금 나눌 수 있는 시간이지 않을까 오늘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이 뭐냐면 이런 생각 과잉에 있어서 그냥 내가 지금 딱 선택을 할 수가 있어. 버튼을 눌러서. 지금처럼 계속 생각이 많은 사람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조금 생각이 묻어난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다. 이런 버튼이 있을 때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의 삶은 미래에 대한 최대한의 예측을 하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옵션들을 최대한 제거하면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삶이었다면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 가장 필요한 거는 내가 최근에 읽은 어떤 글 중에 그 링크드인 회장이 한 이야기 중에 모두 준비되고 나서 항해를 시작하면은 너무 늦다. 일단은 뛰어들어서 일단 절벽에서 그냥 점프를 한 후에 떨어지면서 날아올 준비를 하라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난 너무 큰 그 인사이트를 얻어서 그러니까 무던하다기보다는 난 오히려 조금 더 용기 있는 사람의 어떤 삶이 어떨까? 그러니까 완전 그냥 막가파로 생각보다 실행을 먼저 하는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원래는 생각 쪽에 있다가 실행 쪽으로 성인이 된 이후로 굉장히 많이 옮겨왔거든. 근데 아예 이쪽에서 시작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가 좀 궁금해지기는 했었어. 그러면 이제 버튼을 오른쪽 걸 누르겠네요? 네. 그러니까 난 사실 어떠한 것이 옳다라고 생각은 안 해.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그냥 내가 끝까지만 갈 수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나는 이제 궁금한 거죠. 여기서 시작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고방식과 솔직히 한편으로 좀 부럽기도 했어. 그러니까 나는 태어난 거는 본투비는 사고형인데 본투비 실행형인 사람들의 어떤 그런 기세? 그런 거 좀 궁금해서 한번 찍먹하고 배워와서 내 삶에 적용을 해보고 싶다. 그런 삶을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의미로 선택할 줄은 몰랐어 사실. 나 같은 경우에는 이 상태로 생각 많은 사람에 머물러 있기인데 이유는 나는 생각 많기 때문에 내가 누려온 삶이 너무 다채롭다고 생각했어. 나중에 장단점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생각이 많음으로써 내가 주변 사람들을 훨씬 더 배려하고 훨씬 더 그들의 감정에 섬세하게 반응을 했던 게 나를 가끔은 힘들게도 했지만 그게 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줬다고 생각하고 그게 내 제 최측근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해서 나한테는 지금 그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걸 잃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해서 이 버튼을 누르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면은 이게 지금까지 생각 많은 사람으로서 거의 30년을 살아온 사람의 선택이고 그 반대편의 삶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전혀 안 해보긴 했네. 난 항상 그건 있어. 나는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항상 어떻게든 나은 삶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나아지려면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한 고민과 탐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내가 살아보지 않는 삶을 한번 살아봐야겠다. 그런 생각이긴 했지. 아주 재밌는 의견입니다. 파트 1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 그러니까 장단점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본인의 장점과 단점을 얘기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부터요? 그럼 제가 먼저 얘기를 해드릴게요. 나의 장점, 단점? 그러니까 뭐 꼭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나도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예측을 계속 하려고 하는 거죠. 하방을 보장하는 거에 대한 예측인 거예요. 사실 인간은 모두 다 위험 회피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 근데 보통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위험 회피적인 성향이 더 높은 것 같다라는 식의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장점이라고 하면 당연히 미리 예비를 하고 대비를 할 테니까 내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조금 당황하는 게 적겠고 아무래도 준비성이 철저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 사실 조금 더 꼼꼼해지는 거는 당연히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의 장점들이 있지 않을까. 준비성이 철저하고 신중하고 뭔가 피해볼 수 있는 상황을 최소화한다.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대처 능력이 좋은 것 같긴 해요. 생각 많은 사람들. 약간 감정적인 부분도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좀 자기 방어를 쌓아놓으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왠지 이별할 것 같아. 해서 이미 시뮬레이션 돌려놨어. 그럼 이별 상황에 딱 닥쳤을 때 아예 생각 안 한 것보다는 대처를 좀 할 수 있더라. 그냥 갑자기 든 생각인데 그럼 회피형은 대체로 생각이 많은 사람인가? 생각이 많은 사람이 회피형은 아니겠지만 회피형은 대체로 생각이 많은 사람인가? 생각이 많지만 생각을 바라보기 어려워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덮어두는 거예요, 계속.
그게 회피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맞닥뜨릴 용기가 없을 때 우리는 상대가 회피형이라고 느끼긴 하지. 그러면은 생각 많은 사람들의 단점 회피형이 될 수도 있다. 그것도 있을 수 있다. 회피형이 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생각이에요. 이거네. 이거는 정말 개인적인 생각. 그러니까 그게 약간 내가 생각이 막 많은 거를 생각 나는 없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 도망가 버리면 안 돼요, 사실은. 생각이라는 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게 늘 긍정적일 수는 없어. 부정적인 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삶에는. 근데 그거를 맞닥뜨리는 방법을 모르면 혹은 맞닥뜨릴 용기가 없으면 그럼 이제 조금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내가 느끼는 내 스스로 생각이 많기 때문에 있는 장점들은 굉장히 섬세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작은 반응들을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와 동시에 이게 외부로 향하는 레이더가 굉장히 발달돼 있음과 동시에 내부로 향하는 레이더도 굉장히 발달돼 있어서 계속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니까 자기 객관화가 잘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들이 봤을 때 좀 메타인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의 장점인데 그와 대비되는 단점으로는 이 자존감이 조금 낮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이 많은 게 부정적인 생각이 반복되면 자기 검열이 조금 심해집니다. 내 모든 행동에 대해서 생각, 꼬리. 상대가 나한테 툭 던진 말 한마디로 생각, 꼬리. 이러다 보면은 자기 검열이 심해지고 좀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다. 이게 이제 제가 느낄 때 생각 많은 사람들의 좀 단점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내가 이제 좀 이 관련한 영상들을 좀 찾아봤는데 댓글이 주되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실행력이 부족하대. 그건 생각이 많기 때문에 실행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실행을 해본 경험이 적기 때문에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실행을 못하는 거지 생각이 많기 때문에 실행을 못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건 정말 다른 개념인 거죠. 왜냐면 나는 생각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생각 많은데 실행력이 적거나 실행을 안 한다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성공한 창업가들이나 경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성공하려면 실행을 많이 분명히 했었어야 됐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생각이 많아서 실행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대우가 참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실행을 했다는 거는 생각을 적게 했다라는 게 돼야 되는 그러니까 건데. 이게 1대1 매칭이 당연히 되지 않는데 생각이 많기 때문에 실행력이 떨어진다. 인과관계는 아닌 건 맞아요. 근데 대부분의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실행단에서 조금 부족한 것이 생각을 계속 해서 부정적인 결론에 다다르다 보니 실행하기가 겁나더라.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다 이거죠. 그래서 단점의 특징이 될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생각이 많으면 움직이기가 무거워지는 건 사실인 거죠. 나의 행동 하나하나에 있어서 기회비용을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는 거지. 상관관계는 있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생각이 많아서 실행을 못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핑계가 맞아. 맞아요. 근데 생각 많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실행력이 무뎌진다는 있는 거고 내가 생각했을 때 실행력이 엄청 뛰어나고 성공한 그런 사람들은 생각이 많아서 느려지는 그거를 극복한 사람. 그러니까 그거를 자신의 방법으로 극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근데 그래서 극복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도달하는 것,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게 단점 그렇죠. 극복이죠. 단점 극복.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J 성향인 사람들이 생각보다 생각이 많은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그죠. 삶에 대해서 통제 가능성을 네. 그죠. J는 계획형이 아니라 통제형이기 때문에. 맞아요. 제가 그 말 하고 싶은 거예요. 통제 성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단으로 계획이 나오고 강박이 나오고 위험 회피가 나오고 하는 거기는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준비 과정, 대처죠. 이 여러 시나리오에 대한 대처를 다 세워놓고 거기에 대해서 실행이 좀 더 가능한 사람은 대처 능력이 좋게 실행을 하는 장점으로 발현이 되는 거고 거기에서 부정적인 결론만 계속 내려서 무서워지는 사람은 실행력이 부족한 사람이 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 생각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과거에 머물러 있거나 미래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러면 아니 나는 지금 현재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만 생각하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현재 벌어진 상황이 앞으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에 대한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과거에 대한 일을 후회를 하거나 미래에 아직 오지 않는 일에 대해서 계속 시나리오를 돌리면서 생각하는 것
그게 이제 뭐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어쨌든 생각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 많은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지만 딱 봤을 때 그래서 생각이 많아서 실행력이 좀 부족하군. 생각이 많아서 좀 자존감이 낮은 것 같군. 이런 특징들이 우리한테 발견되는 것 같진 않거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이 생각 많음을 관리해 왔는가, 이 생각 과잉을 10대, 20대 이렇게 거쳐가면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왔는가를 조금 공유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형의 생각 관리법. 생각 관리법. 나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좀 나를 계속 머리를 무겁게 하는 그런 시기들이 당연히 있고, 그럴 때마다 일단 나는 최대한 좀 몸을 움직여 보는 것 같기는 해. 좀 몸을 움직이는 게 뭐 운동을 규칙적으로 한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냥 정말 생각을 할 수 없게끔까지 몸을 만드는 거지. 일단 몸을 좀 움직여야 환기가 되고, 환기되지 않으면 그 고여있는 생각들이 계속 썩어가기만 하는 것 같았어. 그래서 일단 나는 첫 번째로는 좀 몸을 많이 움직이는 편이다. 두 번째로는 일단 나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인데, 그런 거에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이 나 스스로조차도 나는 남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나를 보는 경향이 좀 있긴 하거든. 나랑 똑같은 누군가가 내가 지금 이런 식의 고민이나 이런 식의 것을 걱정을 하고 있어. 내가 그럼 뭐라고 말할까를 1대1로 계속 얘기를 해보는 거지. 근데 거기에 있어서 절대 혼자서 머릿속으로 하면 안 되거든. 왜냐면 계속 엉켜. 물리적으로 나와 내가 구별될 수 있게끔 하는 장치가 필요한데, 나는 이 장치를 어렸을 때부터 그냥 막 썼었어. 그때 뭐 친구랑 예를 들어 조금 뭐 좀 다퉜다. 그게 좀 고민이었다. 라면은 친구랑 다투는데 누구랑 다투는데 왜 다퉜는데 지금 내 감정은 어떻고 그때는 어땠고, 그거를 정말 날 것 그대로 다 쓰는 거야. 그렇게 썼으면 내 머릿속에 있는 그런 생각이 지금 하나가 다 써졌지. 머리가 가벼워질 때까지 전부 다 쓰는 거야. 그러고 여러 번 생각해보는 거지. 지금 내 머릿속에 뭐가 남아있나? 안 남아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1번으로 돌아가서 이거를 해결을 해보는 거야. 내가 아닌 내 앞에 있는 누군가다라고 하면은 그럼 너 이거 이렇게 식으로 하면 해결되지 않아? 라고 해결책을 내가 계속 찾는 거야. 어떻게든. 근데 그러다 보면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99%는 다 사라져. 뭐 걱정이나 고민 있으면 그 99%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하잖아. 나는 그럼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은 맞다는 거는 정말 사라질 것들이 맞다. 근데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그걸 끄집어내서 정확하게 내 눈앞에 명시화를 시키고 다 제거를 해야 돼. 그런 식으로 많이 하면서 클리어를 해왔던 것 같아. 약간 게임 같은 거지. 퀘스트 깨듯이. 그런 식으로 나는 그 두 가지가 나에 있어서 좀 컨트롤 방법이었다. 나 같은 경우에도 사실 되게 비슷한데 나는 조금 단계가 있어. 일단 혼자 오래 생각하기. 그리고 나서 일기 쓰기. 그 다음에는 가까운 친구한테 얘기하기야. 이게 뭐 항상 모든 고민이 이렇진 않은데 보통 조금 커다랗다 싶으면 이런 단계로 흘러가는데, 진짜 혼자 오래 생각할 때 나는 산책을 하는 편이지. 그래서 산책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는데, 이게 생각이라는 게 나는 조금은 감정으로 엉켜서 오는 경우가 훨씬 많아. 조금 생각을 하다 보면 느껴질 때가 있어. 이 생각은 더 하면 독이 된다. 이 생각은 더 했을 때 정리가 돼서 득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내 스스로 해결법은 독이 될 것 같으면 나도 생각을 전환시켜. 주의를 돌려. 그래서 내가 하는 거는 갑자기 대청소를 해. 진짜 생각이 없을 수밖에 없는, 지금 이 때를 지우는 것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하거나, 내가 한창 했던 건 레고 만들기. 레고 만들기가 생각보다 진짜 잡생각이 없어지더라고. 그런 식으로 내가 지금 감정적인 독이 너무 올 것 같은 생각은 오래 하지 못하고 일단 밀어두는 거지. 그런 식으로 주의를 돌리는 편이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오랫동안 산책을 하면서 이제 생각을 계속 떠오르는 생각으로 정리를 해. 그럼 그걸 이제 집에 와가지고 일기를 쓴다. 나도 보통 나한테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래서 나는 이런 감정을 느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다. 아니면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이렇게 벗어나 보자.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내려지고 일기가 끝나. 근데 그게 여러 번 반복되다가 어느 정도 나한테 해결이 된 것 같다라는 순간이 오면 사실은 그때 가서야 친구한테 얘기를 하긴 해. 그 똑같은 거를 똑같이 여러 번 써보는 거야? 달라지지. 그러면 너는 그 일기 쓰기와 청소하기 등등의 작업을 통해서
감정이 이만큼 있었던 생각 감정을 깎아내는 작업을 하는 거네. 그렇다고 볼 수 있지. 감정을 가끔은 전환을 시키기도 하고 다른 감정의 이름으로 붙이기도 하고 상황에 대해서 갑자기 돌아와가지고 다시 정의를 내리기도 해. 그래서 그게 조금 효율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나는 항상 흘러가긴 했어. 근데 그 단계가 엄청 길었다가 특히 20대 초에는 너무너무 길었다가 그게 이제 좀 내가 너무 반복하다 보니 이때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낫더라. 여기서 딱 마침표를 끊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생겼지. 이게 뭐 연륜이라고나 할까?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생긴 거지. 친구한테 마지막 말하는 단계는 왜 나한테는 필요하냐면 약간 그런 느낌이야. 학생 때 문제풀이 오답노트 하고 나서 8, 90% 이해한 상태에서 친구한테 설명하면 100% 이해되잖아. 100% 내 거 되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내 최측근 친구들이 늘 나한테 하는 말이 나는 고민을 함께 고민하려고 가져오지 않는데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했고 이런 감정을 느끼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상태야 라고 얘기를 한대. 근데 그게 내가 그렇네? 그럼 나는 왜 얘네한테 얘기를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이 친구들한테 말하면서 마침표를 찍는 느낌이야. 나는 마치 약간 드라마 한 편의 주인공에 대해서 줄거리랑 그 주인공의 감정 표현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하듯이 약간 그게 내가 느끼기엔 제3자화인 것 같아. 걔가 그랬대. 걔가 그런 감정을 느껴서 이 상태가 됐대. 근데 이렇게 해결할 거래. 라고 말을 해주는 느낌으로 나는 좀 제3자화를 하는 것 같아. 기록이 진짜 그래서 중요한 것 같은 게 공부를 할 때도 우리는 나는 무조건 오답 노트를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인생에 있어서의 오답 노트가 어떻게 보면 기록이지 않을까. 완전 공감. 답지부터 보고 싶은데 답지가 없는 상태. 약간 이런 거였던 것 같아. 20대 초에. 엄청 그래서 이 지난한 과정을 겪으면서 맞아. 근데 그게 너만의 답지가 된 거잖아. 나만의 답지가 된 거야. 이 경험들이. 그래서 맞아. 그때는 내가 이게 나한테 옳은 해결 방법일 거야 해서 한 게 아니고 맞아. 내 감정이 살기 위해서 한 행동이었을 그게 텐데 맞아. 그게 기록이 있으니까 맞아. 그게 내가 친구한테 말해놓은 게 있으니까 맞아. 실제로 이 정말 좋은 친구들은 나의 그런 성장 과정을 기억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이때 이렇게 말하면 야, 너 근데 달라졌다. 옛날에는 이거 이렇게 하더니 너 금방 극복하네. 이런 말들을 해. 그럼 그 친구도 그렇고 내 일기장도 그렇고 나한테 오답노트가 되어 있으니까 비슷한 상황이 쌓이고 나서 내가 가끔 돌아보면은 맞아. 나 진짜 많이 발전해 있네. 이런 것들이 있긴 해. 약간 우리의 해결법에서 발견한 지점이 뭐냐면 생각은 없앤다고 없어지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이 생각은 독이 될 것 같아 해서 주의를 돌렸었다고 했잖아. 그 주의를 돌린 생각은 그 주의 돌리는 행동이 끝나면 바로 돌아오더라고. 대청소가 끝나면 바로 돌아오고 레고를 다 조립하고 나면 바로 돌아와. 그래서 산책이든 기록이든 친구한테 말하는 거든 뭐든 간에 공통점이 뭐라고 느껴지냐면 꺼내서 보는 거인 것 같아. 맞아. 근데 거기에서 나는 약간 중요한 지점이 생각과 벌어진 상황, 감정 이런 걸 좀 분리를 하는 거인 것 같아. 실제로 내가 떠오른 생각에 사실과 다른 점은 뭔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 망했어. 이런 생각을 자주 하는 사람 있잖아. 망했다. 근데 과연 망했는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벌어진 상황에 내가 생각을 붙여서 망했다가 되는 것 같거든? 벌어진 상황이 뭐냐? 뭐 예를 들어서 해고당했어. 그럼 그 해고당한 상황과 거기에 뒤따른 내 생각, 감정 이런 걸 좀 구분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 이게 잘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은 사실과 생각이 합쳐져서 이런 말을 내가 들었다. 저 사람은 나를 엄청 싫어해. 이렇게 생각하고 왜 나를 싫어하지? 왜 나를 싫어하지? 왜 나를 싫어하지? 여기에 머무르는 것 같은데 이걸 끄집어내서 생각과 사실을 구분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방법을 우리가 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 그지.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을 구별을 하는 거지. 그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자신에게 맞는 방법이 있듯이 나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럴 때는 일기 형식을 빌리진 않았었거든. 정말 그냥 브레인스토밍 우리가 하잖아. 진짜 나노 단위로까지 다 적어서 그거를 파괴하는 그런 식의 방법을 썼었고 일기를 쓴다던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던가 하는 것도 스스로 내 감정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의 시선이라면 어떨지를 계속 바라보려고 좀 최대한 어떻게 보면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런 차원의 방법들이 아니었을까. 거리두기인 거지, 거리두기. 딱 거리두기가. 생각이 딱 떠올랐을 때 그 생각
위에 올라타 있는 상황이 아니라 맞아. 생각 위에 올라타 있으면은 거기서 막 이렇게 생각 위에서 파생되는 감정을 내가 오로지 이렇게 느끼는 느낌이거든. 근데 거기서 생각에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한 발짝 멀어지면은 생각이 있고 감정들이 이렇게 있어. 그럼 거기에 내가 이름을 붙여주는 것만으로 괜찮아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거든. 아, 나는 지금 이 생각 때문에 짜증이 났구나 라고 하면 좀 짜증이 덜어져. 그게 왜냐면 우리가 인지적으로 느끼는 것과 언어로 표현하는 게 항상 대응하진 않거든. 그냥 본능적으로 이런 것 같은데 언어로 표현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 근데 언어로 우리가 지칭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객관화를 한다라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도움이 되는 거겠지. 왜냐면 끄집어내서 넌 이거야. 끄집어내서 넌 이거야. 끄집어내야 된다. 무조건 끄집어내야 된다. 오빠는 생각으로부터의 거리두기가 약간은 원래 되는 사람이라면 나는 부단한 노력으로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거를 좀 도와주는 어플을 최근에 저희가 조금 하고 있어요. 이 디스턴싱이라는 어플인데 의사가 개발한 인지행동 치료 기반 프로그램인데 약간 체계적인 이런 관리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단계별로. 그 전문적인 심리 상담 코치 분이 계속 이렇게 피드백을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 정리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기록을 해놓으면 그거에 대해서 꼬리 질문을 하면서 내가 좀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들 발견하게 해주시고 약간 요런 좀 혼자 하기 힘든 아까 저희가 파트 2에서 언급한 그런 과정들을 조금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그런 느낌으로 관리를 해주는 어플인데요. 우리가 아까 말했잖아. 답지 없이 맞닥뜨려가지고 나는 경험을 해서 이만큼의 나의 오답노트를 쌓았다고. 근데 그거를 완전 압축해서 그러니까 나는 지금 사실은 나만의 방법으로 그래도 꽤나 해와서 나한테 아 내가 해오던 게 이런 방법론이었구나라고 약간 매칭을 하는 느낌인데 나의 20대 초한테 주고 싶어 이거를. 그때 그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힘들어 했었던 나한테 이거를 쥐어줬으면 이런 방법론이 있어 하면은 나는 한 8년 정도 걸렸다고 해야 되나? 물론 그 지금도 정답에 와 있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게 한 8개월로 압축이 될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그 정도로 조금 효율적이고 진짜 확실히 체계적이고 도움이 된다. 이런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아까 일기를 쓴다고 했는데 좀 느낀 지점이 뭐냐면 나는 좀 감정 부분이 엄청 과다하거든. 그 일기를 보면 상황 한 줄 감정 와르르 쏟아내. 일기가 감쓰네. 감스야. 그래서 와르르 쏟아내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한 줄. 약간 요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그거야. 나는 이게 감정의 이름 붙이기야. 내가 막 휘몰아치어서 막 이렇게 엉켜있는 애들을 풀어서 이렇게 한 줄 세우게 하는 거야. 근데 내가 디스턴싱을 하면서는 한 줄 세우기 뿐만이 아니고 그 그룹핑을 하는 느낌이더라고. 여기서 이거는 사실 상황, 이거는 감정, 그리고 이거는 신체 반응. 약간 이렇게 그룹을 지어. 근데 이렇게 했을 때의 장점이 뭐냐면 나는 일기를 아까 말했지만 한 번 쓴다고 그게 마침표를 찍어지지 않는다고 했잖아. 다시 돌아온다고 했잖아. 근데 이거는 진짜 약간 그러니까 생각을 하나의 심리적 사건으로 생각하세요라고 하거든. 근데 그게 나한테는 되게 도움이 되는 말이었어. 그러니까 생각과 나를 동일시하지 말라는 거야. 지나가는 생각이고 하나의 심리적 사건이 발생했네. 이 상황 때문에 내가 이런 생각을 했고 이런 뭐 짜증, 뭐 분노, 억울함 이런 감정을 느꼈네. 그랬구나. 그래서 내가 그 궁금한 점을 물어봤어. 그럼 이게 회피로 이어지지 않나요? 이랬거든. 왜냐면 나는 감정을 마주하는 게 본투비인 사람이라서 너무 마주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멀리서 두고 이렇게 흘려보내는 게 나한테 너무 익숙하지 않은 거야. 이게 회피 아닌가요? 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생각에 올라타느냐 생각에서 벗어나서 보느냐의 차이래. 해결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생각에 올라타서 감정의 소용돌이에 있는 상황에서는 올바른 해결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한 발짝 멀어져서 생각을 보면은 그게 이제 생각, 감정, 신체 반응, 행동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제3자와를 확실히 하면 그러면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구나를 더 올바른 방향으로 볼 수 있다고 하시는 거야. 근데 그게 나한테는 너무 큰 깨달음이었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나. 나는 약간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었냐면은 그냥 완전히 이 방법에 한번 기대서 내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검을 한번 사용해보자. 이 신발을 신고 내가 한번 뛰어보자. 라고 하면서 좀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해봤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생각 정리를 할 때 내 방법을 아예 쓰지 않고 그냥 이거를 해본 거야. 근데 내가 최근까지 계속해서 내 머릿속에 있었던 화두가 어떤 삶의 목적 의식에 대한 부분이었단 말이야. 아,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지? 뭔가 버리는 시간은 없는 것 같고 계속해서 인풋은 들어가고 있는데 뭔가 내가 레벨업은 해가는 것 같은데 이게 행복인 건가? 내가 편안한 상태인가? 근데 나는 그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나 지금 젊으니까 당연한 거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단 말이야. 근데 요즘에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이 뭐냐라고 했을 때 막 딱 떠오르는 게 좀 여유가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바쁘게 사는 것 같은데 좀 불안하다.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추가 질문으로 이런 게 왔어. 그러면 무엇을 얻고 싶으세요?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 해서 그냥 나는 진짜 그냥 솔직하게 저 경제적 자유요. 그리고 정신적 여유요. 라고 적었어. 그랬더니 그런 자유와 그런 여유를 얻게 된다면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당신의 하루 일과를 한번 그려보세요. 라고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냥 딱 생각난 대로 썼어. 근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이랑 너무 똑같은 거야.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합니다. 굉장히 건강하고 클린한 식단을 먹습니다. 일 같은 걸 처리하면서 좀 생산적인 일을 합니다. 가볍게 명상이나 체조를 하면서 몸을 단련하고 마음을 단련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편안하고 평안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냥 이렇게 딱 적은 거야. 사실 지금의 루틴과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거든? 근데 거기에 있어서 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내 안에 만족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지. 현재 상황에. 그러니까 나는 항상 미래지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동에 있어서 초점은 미래야. 내가 공부를 하는 것도 미래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하는 것도 미래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때의 삶은 내가 지금 하는 건 내가 지금 하고 싶어서 인 초점이더라고. 근데 이 초점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거지. 그런 질문의 티키타카를 통해서 내가 내 삶을 다시 한번 관조적으로 바라보니까 나 지금 초점이 조금 달랐었네. 내가 만약에 지금 내 삶에 불만족스럽거나 행복함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 나에게 있어서 가장 부족한 점은 내 초점이, 내 시선이 내 현재가 아니라 내 미래만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거에 대해서 나도 새로운 깨달음을 또 얻었지. 그 현재로 돌아오는 거에 대해서 나도 느낀 게 있었는데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어. 그러면 사람들이 나 요즘 나한테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요즘으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생각을 한대. 나 요즘 나한테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 삼재인가 봐. 이러면서 하나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요즘을 갖고 와서 이번 상반기 왜 이러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현재에 있지 못하는 느낌이야. 거기랑 끊어낼 필요가 있다. 이전에 이 팀장님이 나한테 뭐라 한 건 이 팀장님이 뭐라 한 거고 오늘 이 이사님이 나한테 뭐라고 한 거는 이 이사님이 나한테 뭐라고 한 거다라고 딱 현재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해서만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나도 조금 내가 가진 부정적인 습관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이 들어. 굉장히 좀 사적인 얘기긴 한데 나는 좀 연애에 관련해서 좀 그런 것 같아. 약간 어떤 식이냐면 옛날 이별들도 자꾸 가져와. 그래서 그때 그 사람도 이런 거였네 라고 내 맘대로 평가를 해버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사람이 나를 많이 안 좋아하는 상태로 끝났어. 그러면 생각해보니까 그 전에 걔도 그랬던 거 아니야? 이게 생각과 상황을 분리를 못하는 거야. 그리고 과거까지 가지고 오는 거야. 과거의 일까지 싸잡아서 지금의 부정적인 감정을 프레임화 시키는 그런 거에서 끊어내야 된다라는 말도 나는 되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 이렇게 디스턴싱은 조금 부정적인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못 빠져나오는 것 같다. 내 마음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조금 궁금하다 하는 분들한테는 정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어플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 구독자분들께 3만 원 혜택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더보기란을 참고를 하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로 생각이 많은 사람들에게 한마디씩 하고 가볼까요? 움직이세요. 실행하십시오.
이 실행을 굉장히 거창하게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그 실행의 스케일에서 10분의 1 정도 되는 규모의 실행부터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나한테 좀 질문을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매일 영어를 하루에 5문장씩 외우겠다로 삼으셨대. 그래서 잘하셨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잘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인 거야. 그럼 자신이 없으시면 한 문장으로 한 문장 줄여야지. 외우시면 됩니다. 근데 나도 그 5문장 얘기 들으니까 좀 빡센데 이 생각했어. 근데 한 문장 외우는 거 한 문장만 외우세요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근데 그래가지고 어느 세월에 늘겠어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문장씩 매일 외우면 1년이면 365문장이야. 그러면 책 한 권 다 떼는 거거든. 그런 식의 실행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사람이라는 게 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점진적인 과부하를 하기 때문에 하나씩 외우니까 너무 쉽네. 오늘부터는 2문장씩 매일 외워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저는 저같이 생각 많은 사람들한테는 오프닝 때 2개의 버튼을 줬잖아요. 근데 생각이 많지 않은 무던한 사람이 되는 버튼은 사실 현실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이 많은 성향을 버리려고 하지 말라. 그냥 받아들여라. 다만 이제 그 생각에 올라타는 시간을 좀 줄여라 라고 말하고 싶어요. 아까 말한 듯이 생각에 올라타 있는 순간에는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도 조금 어렵고 내가 딱 요 감정만 느낄 수 있는 거를 이 감정 섞여서 한 2배, 3배로 느끼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에서 좀 몇 걸음 물러나서 관찰자 시점에서 보고 판단을 하면 생각보다 그 생각이라는 게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아니고 우리를 발전시키는 것들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만에 오빠랑 둘이 박남매의 팟캐스트를 해봤습니다. 팟캐스트. 무더운 여름 몸도 마음도 건강관리 꼭 잘 하시고 우리는 다음 컨텐츠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듣고 싶은 주제는 댓글로 남겨주세요. 미친 거 아니야 진짜로?